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빅7 같은 경우에 혼조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일단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받았는데요. S&P 500의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별다른 이슈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연이틀 2% 이상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에 나타냈고 나머지 루시드나 니콜라 같은 전기차주 함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올라간 것에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또 소외된 쪽에서 반등의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쪽에서는 연속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같이 이를 염두에 두고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시죠. 어제 시장 흐름은 양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0.07% 밀렸고요. 코스닥은 0.5% 하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거슬리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1,348원을 넘어섰고요. 어제만 9원 20전의 상승 흐름 확인이 됐죠.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특히나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그것에 좀 연동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엔달러는 장중 34년 만에 최고치, 엔화 약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제 BOJ 한 심의위원이 천천히 꾸준하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이 천천히의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엔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환율 절하 고시가 있었고요. 결국 엔화 위안화 약세 동조화되는 현상이 어제 나타난 거죠. 자, 어제 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개인의 매도, 금융주 쪽으로 조금 집중되는 모습 있었습니다. 보험, 증권, 금융 쪽으로 전체적인 시세 자체가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고요. 반도체 쪽이 올라서면서 그나마 코스피의 낙폭을 막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간다면 외국인이 주도해서 매도를 했고요. 바이오 약세가 좀 도드라졌습니다. 바로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쪽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상으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 10% 급락 움직임, 그나마 이것은 낙폭을 줄인 채로 거래를 마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이 그렇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수급이 쫙 빠지면서 옮겨간 곳이 2차 전지 쪽이었고요. 에코프로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한 군데가 빠지고 한 군데가 올라서면서 그나마 상쇄 작용이 됐고요. 양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끝이 났던 어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서고 있는 환율의 움직임을 면밀히 따져가면서 앞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뉴스 들여다보면 안 오를 수가 없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패키징 공장 투자 이슈도 있었죠. 거기다 KB에서 수년간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AI 덕분에 동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긍정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수출 물량 지수가 6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 반도체 금액 지수가 6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 소식을 내놨는데요. 작년 3월에 용적률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해줬던 것에 이어서 추가 조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을 나타냈으나 SK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기록합니다. 2.6%나 올라서면서 강세 흐름 보였고요. 어제 반도체 쪽에서 EST 가장 강력한 특징주 중에 하나였죠. 21% 급등으로 3만 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부침을 겪으면서 10%의 급등을 기록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으로 가볼까요?
테슬라가 그 전 거래일에 반등을 보였죠. FSD 완전 자율주행 1개월 무료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를 무료 제공한다. 이것은 자신감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등장했고요. 모처럼 만에 테슬라 쪽에서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2차 전지나 자율주행 쪽 종목들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A 샘플 개발을 완료했다. 삼성 SDI보다 어찌 보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체 쪽도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아바코 등의 종목이 4%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처럼 강하게 같이 올랐다라는 점은 반가웠으나 섹터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 개수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건 반도체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여전히 일부가 시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자율주행 내용을 빼고 본다면 어제 2차 전지가 정말 강했었나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반가웠던 흐름이었죠. 자, 반도체 쪽이 아직은 메인 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메인 키는 AI인 거죠. AI 관련한 반도체 내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돌고 돌면서 시세도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괜찮았던 쪽 본다면 그전 거래일 급등했던 한미반도체, 어제 급등해줬던 이스페타시스, HBM 대표 대장주들. 이들이 강하다라는 것은 지난해 AI 반도체가 랠리를 보일 때 먼저 치고 나갔던 주력입니다. 이들 쪽으로 다시 시세가 옮겨가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날이었기 때문에 이 CXL, 삼성전자 향이 좀 짙은 이쪽보다는 HBM이나 다른 쪽으로 주가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로모픽 이슈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받아가면서 이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는 많이 올랐던 링크제니시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유리기판 쪽도 괜찮았습니다. 어제 유리기판에서는 YC캠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로 거래 마치기도 했고요. MLCC와 같은 부품단의 종목들도 자율주행 모멘텀과 같이 만나면서 올라서기도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들려오는 뉴스 상으로는 또 CXL 쪽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선뜻 신규 매수하긴 조금 부담스러운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뉴스가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섹터의 교집합 종목군들 특징주로 부각될 때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오곤 합니다. 어제장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슈에 AI가 붙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배터리 음극재 코팅 쪽으로만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은 이거였죠. 동박 적층판 CCL 제조 고객사를 통해서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에 동박을 탑재하는 걸 승인받았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마디로 AI 관련한 PCB 쪽으로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미 GPU 기업 빅테크로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빅테크 쪽 품질 인증을 받아낸 것이냐. 그렇다면 빅테크는 한번 손을 잡으면 꽤 오래 끌고 가는데 장기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먹거리를 확보했다라는 기대인 거죠.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 사명은 두산솔루스였죠. 하지만 사모펀드인 스카이레이크스에서 인수를 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카이레이크는 이 회사를 잘 키워서 조만간 몇 년 안에 다른 곳에 팔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리고 잘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 전 바이오 관련한 자회사를 매각하고 그것을 동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 투자의 결실들이 나름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가 호재성 이슈, 그러니까 AI와 2차 전지 쪽에 같이 교집합 이슈가 등장하면서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었는데 어제 강한 급등을 보여준 거죠. 자, 일전에 두산이라는 앞단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CCL 업체를 통해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엔비디아 비백에 두산이 CCL을 납품한다라는 얘기 최근에 자주 나눴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 속에 두산그룹주가 덩달아 좀 같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어제 두산이 3%, 두산 테스나가 5% 정도 상승세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새로운 관심 종목이 생겨난 건데 시장에서는 여기에 연속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AI 생태계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이 배터리 쪽 이슈보다 AI 쪽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AI 반도체, 자율주행, 보안 이틀 전에 상승이었죠. 바이오테크, 로봇 이런 쪽에서 계속 이슈가 돌고 있고 꾸준하게 한 켠을 치고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원전이 됐든 변압기가 됐든 액침 냉각이 됐든 관련 안에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전력 인프라 쪽으로 한 번 더 초점을 맞춰볼까요? 2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미국의 전기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미래에셋증권의 어제 코멘트가 있었고요. 전력 유틸리티사들,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사들이 필요 전력 예측치를 2배 정도 늘렸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리슈어링, 전기차, 에너지 잡아먹는 산업 등이 부흥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결국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콘스텔레이션, 비스트라 에너지, 이튼과 같은 전력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가 올해 상승률이 참 좋았고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우리나라 변압기 쪽인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60%, HD현대엘렉트릭 122%의 상승세 기록했고요. 재룡전기도 90%나 올해 올라왔습니다. 재룡전기 어제 더 좋았죠. 10%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의 4만 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재룡전기는 어제 주주총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총에서 나온 내용을 Q&A까지 쭉 한번 훑어봤더니요. 지금 미국 전력망이 노후화되어 있고 신규 전력 수요가 많아서 우리 수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에 실적 너무 괜찮았고요. 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은 사실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우리 내수 시장은 고마진 수주만 하겠다, 고마진 선별 수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마진이 남는 것만 따가겠다? 그것은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여유를 볼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해외 영업 실적에 좀 집중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원재료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고 단일 공장 생산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보다 경쟁력이 있다 등의 자신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어젠 재룡전기가 더 시세가 좋았죠. AI 쪽 어제 전반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HD 현대엘렉은 0.4% 약보합 마감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보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전력 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시세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장에도 전력 혹은 원전 쪽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 내에서 매각 3콤보 이슈가 있었죠. 은행 쪽에서는 BNP 파리바에서 신한지주의 지분을 블록딜한다라는 매각 이슈, 신한지주 5%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은행, 보험, 증권 이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저 PBR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도 있었고 배당락에 대한 부담 등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S&P에서 미국의 지역은행 5곳 등급 전망을 낮췄다라는 점, 금융사의 여신 건전성 점검에 들어간다라는 이슈 등이 당연히 이쪽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매각 관련한 이슈로는 알테오젠, 어제 가장 이슈가 뜨거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정혜신 공동창업자, 전 최고 전략 책임자이죠. 블록딜 관련한 소식이 이제 해외 IB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단시간에 좀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빠른 수습에 나섰죠.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매도다. 그러니까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수습을 했고요. 진행 중인 사업에 문제가 없고 그 외에 오너 일가, 대표 보유 지분은 모두 현금화계획 없다. 락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장 초반에 16% 정도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다가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서 10%로 거래를 마쳤는데 앞으로 알테오젠의 시세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나투어도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서 10% 빠졌습니다. 그 밖에 좋았던 쪽으로 본다면 해운, 시세는 좋았는데 내용은 좋지 못했어요. 볼티모어 교량 붕괴 이슈, 조금 안타까운 이슈가 나오면서 해운 쪽에 주가 강세가 있었고요. 여행, 카지노, 화장품 쪽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제주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계속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쪽으로 뉴스가 밤사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방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어서 이쪽이 좀 소외된 쪽에서 계속 관심을 받아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엔터 쪽도 강세 흐름 나타냈네요.
자, 이 해운 쪽에 영향을 줬던 이 볼티모어항 이야기 좀 더 들여다보죠. 어제도 전에 들으셨겠지만 볼티모어시 컨테이너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이 붕괴됐죠. 항구를 잠정 폐쇄한 상황인데요. 이 볼티모어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고요. 미국에서 9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 2번째로 큰 석탄 수출 항구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오고 가는 것, 자동차, 농기계, 설탕, 석고, 석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이슈가 계속 주목받아서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어제와 같은 해운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석탄의 영향을 좀 받는다면 석탄 쪽도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 일각에서는 운송업 전문가들 인터뷰로 살펴봤을 때는 농업 쪽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을 통한 보도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식량과 농기계, 비료 쪽도 연결이 될 것인지 일단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할 경우 이런 테마 성격의 종목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3대 지수 나름 괜찮은 흐름 나타냈고요. 다우지수가 1% 이상으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도 했네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아래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S&P 500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AI에 대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유틸리티 섹터에 관심 있어 라고 얘기 꺼내놓으면서 전력, 유틸리티 쪽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잠시 후 시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2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결국 AI 관련한 빅테크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고요. 뉴욕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소외된 곳에 관심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애플, 테슬라, 태양광 종목이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애플이요. 애플이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보다는 악재성 이슈가 많았던 가운데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2% 이상으로 소외된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올랐고요. 테슬라도 FSD 이슈도 있었고 사흘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저기서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 그리고 인도량에 대한 걱정 등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냥 분기말 리밸런싱 과정이다. 엔비디아 팔고 테슬라 사고 이렇게 조금 포트 조정을 하는 그 일환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가 계속된 강세 기록하네요. 35% 오르고 16% 오르고 14% 오른 오늘입니다. 밈 주식으로 등극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매도해서 이 종목을 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의 뉴스 중에 하나가 여기다 일단 넣어봤어요.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불발 이슈가 들려왔는데 1년 6개월째 관찰 대상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 쪽이요. 뉴스케일 파워가 38% 급등했습니다. 원전 쪽이죠. 그리고 도미니언이나 넥스테라 혹은 카메코, 엔터지,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원자력 혹은 석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주가 강했는데요. 두 가지 이슈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모건 스탠리에서 유틸리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 점과 볼티모어 항구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력 쪽의 종목들이 올랐다. 이 정도 체크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시세적으로는 가장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선런, 선파워, 퍼스트솔라, 대형주인 인페이지 에너지가 10%까지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태양광 강세,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튬 쪽도 괜찮았는데요. 앨범알이 8% 이상 올라갔네요. 결국엔 시장이 한동안은 조금 강한 점수를 주지 않았던 AI 외 진영에서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의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결국 AI 쪽이 이슈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쪽, 삼성전자가 올해 HBM 출하를 대폭 늘린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CXL은 삼성이 CXL 드라이브 건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는 CXL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오늘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일단 CXL 관련주들 체크를 해놨고요. 전력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력주들이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때문에 국내까지 연결될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위성 쪽 뉴스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KB 하이난연구원의 보고서 삼성의 투자를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반도체 바이오, 전장 로봇, 위성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KB에서 세트랙아이와 AP 위성에 대한 리포트 증권사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2030년에 소형, 초소형 정찰 위성 50기에서 60기 띄운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단독 뉴스로 LIG 넥스원이 로봇에 이어 위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 쪽 이슈가 조금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권역에 넣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쪽 뉴스도 나오는데 시세적으로는 그렇게 단발적인 것 외에는 관심 못 받고 있네요. 탄소 배출권 ETF가 한 달 새 20% 쑥 올라가고 있다. 시장이 판 커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 관련한 종목들 일전에 정리해 드린 내용이고요. 금값이 역대 최고 기록했다라는 소식 엘컴텍은 체크해야겠죠. 자,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 밸류체인 이 정도입니다. 세트랙아이, AP 위성 혹은 인텔리안테크인데 인텔리안테크도 참 관심 못 받았었죠. 좀 관심을 받을지 최근 들어서 한 번씩 올라주기는 하는데 이런 위성 쪽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슈퍼 주총대입니다. 여기저기 주총이 예정돼 있어요. 요즘 실적 시즌보다 더 어지러운 주총 시즌입니다. 펩트론, 삼천당제약 그리고 에코프로 들어가 있고요. NC소프트도 주총 일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계획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금요일은 뉴욕장이 이제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앞두고 미리 PC를 경계하면서 시장이 조금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에 맞춰서 또 전략도 챙겨볼 건데 섹터 뉴스 심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쪽인가요? 네, 어제 국내에서 행사 중에서 OLED XR 코리아가 개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컨퍼런스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다시 한번 메타버스, XR 그리고 OLED까지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자, 메타버스 역시나 AI가 더해지면서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도 그렇고 기기도 마찬가지겠죠. AI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가는데 글로벌 XR 시장의 규모도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연평균으로는 30%가 넘게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2026년에는 약 509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합니다. 글로벌 XR 기기의 출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1억 대 정도까지 전망이 됐다면 2030년에는 무려 10억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메타 쪽의 퀘스트는 게임 콘텐츠에 집중을 했었죠.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을 이제 지향하면서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조부터 의료, 자동차, 항공, 방산까지 모두 다 XR 쪽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XR 기기 수요도 기존의 매니아층에서 이제는 정말 일반적인 대중까지 생태계가 무한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XR 시장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더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메타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죠. 메타의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메타의 원맨쇼가 아니다라는 내용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XR 헤드셋의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가량 밀렸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메타와 소니 쪽에서 신제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메타의 XR 헤드셋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1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의 79%에서 77%에서 59%까지 점유율이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경쟁사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애플이 작년에 WWDC에서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 쪽이 워낙에 시장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뭔가 좀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애플 쪽에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했었던 국내 부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떨어지니까 같이 실적이 내려갔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XR 기기 쪽에서의 수혜까지 점쳐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도 LG도 그리고 애플이나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도 X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삼성과 LG가 거의 맞붙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구글 그리고 퀄컴과 맞손 잡았습니다. XR 기기 운영 체제는 구글 쪽에서 개발하고 퀄컴은 칩을 제공하고 삼성전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올해 말쯤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아주 오랫동안 예전부터 XR 쪽에 정말 진심이었던 기업이었거든요. 수년 전부터 이미 이 기업 안에 XR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고요. 작년 말에는 조직을 좀 개편을 하면서 이 가전사업본부의 산하에도 XR을 담당하는 쪽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XR 사업의 핵심 파트너사죠. 메타와도 2년 동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달 말에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해서 차세대 XR 디바이스 협업에 대한 방향도 같이 논의했다라는 기사도 전해졌었죠. 그때 한번 또 LG전자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고 이번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도 지금 메타와 XR 헤드셋 개발하고 있다. 내년쯤에는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많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과 LG 쪽 맏형들이 XR 기기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면 이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쪽은 어딜까요? 이 XR 기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이 계열사인 쪽에 당연히 부품을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맏형이 잘 가면 아우도 함께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XR 기기에는 비싼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요. M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패널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 좌우부터 해서 앞에까지 많은 패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이 디스플레이가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가 전체 원가의 3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계열 부품사들 보시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쪽에 좀 더 확실하게 성장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년 5월에 미국에 관련된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 이 XR 기기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부터 그리고 MLCC까지 여러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또 LX 세미콘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요. OLED 올레도스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은 이 아이폰 관련해서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비전 프로에 독점 공급하던 이 3D 센싱 모듈 기술을 메타의 XR 기기에도 탑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 매출의 비중을 좀 더 다른 쪽으로도 넓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이 MR뿐만 아니라 AR이나 VR 같은 쪽도 봐야 되겠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OLED부터 마이크로 LED까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뉴프렉스나 SNU, 선익시스템, 나무가, APS, 팅크웨어, 가온그룹 등등의 종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OLED 쪽에 이제 선익시스템부터 필옵틱스 등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선익시스템인데요. 증권가에서도 OLED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BOE 쪽에서 8세대 OLED의 증착 기기를 이제 이 선익시스템 쪽에 수주를 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 보면 어제 OLED와 XR 코리아 동시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태블릿 PC용 OLED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XR 기계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시장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당장 이게 구현이 되고 실적으로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착용감이 좀 불편합니다. 먼저 애플의 비전 프로 사전 예약 때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후에 환불 많이 이뤄졌었잖아요. 무게가 좀 부담되기도 했었고 디스플레이가 눈이 부시다, 시야각이 좁은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이버 멀미입니다.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 이러한 부분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과 까다로운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벼운 형태의 AI 글래스 하나 제작하려면 안경테에 슈퍼컴퓨터를 집어넣는 것과 거의 맞먹는 기술력이 요구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돈과 기술력, 시간 모두 다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빅테크 쪽에서 향후에 지금 XR 시장의 주도권을 따내기 위해서 사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XR 쪽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메타버스부터 해서 OLED 그리고 AR, VR 정도 여러 가지 또 관련주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또보기입니다. 엔터주를 3월 8일, 12일에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닥을 좀 지날 수 있는 건가, 이제 4월이 되면 봄날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탑픽으로는 많이들 하이브를 좀 꼽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오른 거 보면 거의 올해 빠졌던 거 만회한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 신인 걸그룹 아일리시 3월 25일에 데뷔 잘 했고요. 뉴진스 조만간 컴백한다고 하고 이 유니버셜 뮤직과 독점 계약을 맺은 부분이 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YG나 S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신인이 데뷔하고 기존의 아티스트가 돌아오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글로벌 음원에 대한 성적, 그동안 초동 판매량에 대해서는 잊어라 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엔터주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됩니다.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또 소외주의 순환매 속에서 이들이 계속 반등할 것인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맛쌤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인데 요즘 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난이도가 있습니다. 오르는 주식이 계속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이제 뭐 단순 테마성 이슈에서 실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분명히 다들 좋다라고 하는 섹터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최근에 이제 지수를 주도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리밸런싱 이제 벌써 이제 한 개 분기가 끝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많이 떨어진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뭐 앰플이나 인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이제 테슬라 이쪽으로 보내서 돈이 많이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그냥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을 거의 다 가져가게 되면서 원래 보통 이제 대부분들의 공식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뭐 1%, 2% 상승하면은 밑에 반도체 기업들이 뭐 4에서 5% 상승. 요게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트렌드인데 요즘은 상승률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하게 시세를 붙었던 종목들도 이제 직전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좀 밑으로 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서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기보다 돈이 다 그쪽 돈 보따리가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거래량이 말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5%의 하락이 하루에 보통 이제 나오는 게 많지 않은데 이게 자주 좀 등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시기 조금 어려운, 즉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즉 이제 엉덩이 무겁게 나는 하이닉스 계속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시장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요. 요거 좋다고 해서 이제 요거 갔다가 요거 이거 다음에는 요거니까 요거 갔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패배의 쓴맛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어제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무슨 힌트를 얻으시냐면 단순히 테마성 이슈가 그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시장에서 우호적인 수급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제도 한미반도체 이제 뭐 단독 기사긴 하지만 이제 뭐 계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업 기업에 대해서 시장은 좀 후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더 팔아야 되나요라는 질문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파시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끌고 가셔야지. 지금 막 패시브 자금들이 더 투입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잔파동은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잡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을 지켜보시게 되면서 이제 실적으로 전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전환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장비주나 여러 뭐 기술만 단순히 순수하게 기술력만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두 번의 강한 상승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기는 이제는 제한이 되는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4월 이제 12일이죠. CPI 이전까지는 조금 현금 확보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또 쉬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쉬어질 때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 한미반도체 보유자분들 고민이 조금 있으실 텐데 갖고 계시다면 굳이 팔기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얘기해 주셨고 실적과 혹은 기업의 외형 성장이 드러나는 쪽으로 압축해서 대응을 해보자. 단순 기술 등으로 인한 테마는 일단 테마대로 흘려 보내주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뭐 좀 보유자를 위해서 코멘트 도와주시죠. 네, 어제 좀 더 올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전체가 커지고 하나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 글로벌 이제 위치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전환사채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분명히 한번 시세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더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 이제 위치에서 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갔을 수 있을 거라고 제기고요. 사실 이런 종목에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지만 결국에는 크게 한 방 먹을 거면 크게 한 방 수익이 날 거면은 이쪽으로 한번 이제 키워보시는 게 좋을 거 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신용 비율이 되게 높았었는데 그 부분들 지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이제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집중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생태계 내에서 전력주들도 계속해서 시세적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어제 재룡전기 주총 내용도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전력 쪽 종목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전력 쪽 종목들 그냥 저 이게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언제 이거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매매를 이거 뭐 그때 이제 수정인컨이 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고 했었었는데 계속 올라가요. 최근에 근데 재룡전기도 그렇고 일진전기까지 뒤에 전기 붙은 기업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도대체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이 매매 타점 닫기가 정말 어려운데 만약 신규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5일선 있죠. 이제 5일선 추세 끝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걸어두시면은 한번 하루 걸릴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하셔서 이런 종목들은 물릴 거 각오하고 이제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얼마든지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5일선 맞춰서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이든 지금 이격도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는 기왕 볼 거 변압기 쪽은 대형 변압기 하는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정앵커 브리핑 종목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XR 기기, 메타버스, OLED 이쪽도 사실 애플의 비전 프로 이슈 때 잠깐 반짝하다가 또 그에 대한 여러 왈가왈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에 이제 주도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또 샥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들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서 또 힌트를 또 얻으셔야 되는데요. 시장은 이제 단순히 AI 하드웨어 쪽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결국에는 AI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그런 껍데기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요소가 최근에는 로봇 쪽이 어느 정도 각광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XR과 AI 기기 쪽으로 넘어가서 AI 생태계가 결국에는 발전을 할 거고 그 시장은
이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AR, XR 기기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이런 이제 생태계가 올라가게 되면서 OLED 산업도 결국에는 바닥권을 찍고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에 재미있을 섹터는 뭐 메타버스나 XR 기기 쪽은 지금 당장 재미있을 기기고요. 이제 모아가서 결국에는 올라갈 만한 섹터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OLED도 다음 사이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도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폴더블 폰 있죠. 이제 폴더블 폰이랑 그다음에 애플의 OLED 태블릿이 그래도 다행히 OLED 섹터를 조금 자극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중국을 배제하고 나오는 공급망을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좀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지표를 훨씬 더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너무나 이런 지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OLED 생태계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느리지만 모아가기는 현재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XR 기기나 이제 AR 기기 쪽은 이제 최근에 근접해서 시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GTC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런 기술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이쪽도 추가적인 시세를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던 인터플렉스와 나무가가 XR 이제 AR 관련된 기기로서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하죠. 손절 라인 짧고 위로는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쪽은 이제 반도체와 그다음에 DDI죠. 이제 그쪽 이제 구동 쪽 같이 다루고 있는 LX 세미콘이 단기간으로는 한 10% 정도 상승률 보여주기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고 이제 뭐 디지털 트윈 쪽은 이제 포시스라는 종목이죠. 이쪽이 한번 단기 시세 분출하기 좀 좋은 라인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이제 입맛 따라서 내가 조금 무거운 투자자자 뭐 LX 세미콘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나무가와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난 오늘 한번 시세를 노려볼 거야 그러면은 포시S 쪽으로 이제 손을 들게 되면서 많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입맛 따라서 내 역량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에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향과 대응 방식에 따라서 각각 종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마스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중국 소비, 여행, 화장품, 의류. 드디어 이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좀 줘야 되는 시기입니까? 네, 제가 말했던 지수 조정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장은 다른 섹터 쪽으로 돈이 몰아갈 거로 생각이 되고 저는 그 라인을 소비재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 쪽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완전 바닥 찍었다가 이제 1월, 2월 데이터가 좀 그래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소비 속구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갖고 있던 뭐 화장이나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소비 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VT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최근에 글로벌 텍스트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잡고 한번 이제 대응의 시기에 사시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VT는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리드샷 써보니까 좋은데 저희 지금 피부도 지금 반딱반딱거리는 게 이제 비슷한 이제 이야기인데 아무튼 VT도 이제 감사 보고서가 잘 나왔고 외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기를 갖고 있는 하나의 뭐 독특한 IP를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눈을 돌리게 되면 VT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실제로 외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도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VT 글로벌 텍스프리 중국 관련한 소비 기대감에 얘기해 주셨고요. 실리콘2 AS는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2월 2일 유망주였었는데요. 어제까지도 좋은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목표가는 13,000원 동일하게 제시를 드리고요. 잔파동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서 금방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팔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 얘기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마련돼 있다고요? 네, AS 못 하시고 아까 댓글에서도 AS 부탁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AS 이쪽에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밑에 QR코드 나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접속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제가 다음 섹터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섹터를 어떻게 왜 공략해야 되는지 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한번 종계 방송 8시 반부터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겁니다. 네. 종목이나 시장 방향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꼭 함께 호흡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진만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